오늘은 제가 한번 얘기했던 앞니 임플란트에 대해서 연조직 이식이라든지 뼈 이식하면서 심미적으로 시술하는 정보를 좀 더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딱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을 예시를 통해서 정보를 좀 드릴게요. 이 환자분은 젊은 환자분이에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가 좀 이쪽에 이제 색이 변색됐어요.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치아가 이제 크라운을 안 씌운 거예요. 크라운을 안 씌우게 되면은 치아 색깔이 이렇게 변색될 수가 있어요. 치은이 기본적으로 선천 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분들이 있어요. 그럼 치아가 좀 짧아 보여요. 짧아 보이고 옆으로 좀 길어 보이죠. 답답한 정도의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니 쪽에 통증이 있다 해서 엑스레이를 한번 봤어요. 특별히 뭐 이렇게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CT를 보니까 커다랗게 치근 쪽에 병소가 있는 게 보여요. 많이 안 좋으셨나요? 네, 그쵸. 3차원 사진에서도 보면은 바깥쪽으로도 뼈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녹은 게 보여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앞니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바로 즉시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 이까지 같이 한 번에 원데이 임플란트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쪽에 있는 그 볼 쪽에 있는 뼈가 또 많이 높고 또 그 정도가 임플란트가 세지 않을 경우에는 천천히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발치를 하면서 병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살리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로 이제 계획을 잡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할 때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바로 이 경우에는 좀 심기에는 좀 심미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심지는 않고 지금 보는 것처럼 입천장 쪽에서 조금 살을 꺼내가지고 이제 이쪽 이식을 같이 좀 해드립니다. 같이 좀 해드리고 뼈 이식도 그 안에 같이 좀 해드렸어요. 같이 좀 이거는 해드리고. 이를 뺀 날인가요? 맞아요. 이를 뺀 날이에요. 이를 빼면서 입천장 쪽에서 이제 살을 좀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커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보면은 생각보다는 또 아직은 완전히 여기가 다 이렇게 살로 다 덮인 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왜냐면 약간 꺼져 있었거든요. 여러 치과에서는 한 이 정도 꺼진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거나 잇몸 쪽이 꺼진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치주과 의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완벽하게 좀 해주고 싶다라는 좀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정도도 엄청 잘 된 그런 케이스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네, 이쪽 좀 더 완벽하게 저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옆에서 봐도 보통 환자분들이 보셨을 때 이렇게 좀 꺼지는 느낌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뼈가 많이 녹게 되거나 임플란트를 앞니 했을 때 이가 단순히 부러져서만 이렇게 꽂게 돼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들은 잇몸 이식을 하거나 뼈 이식을 안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 이렇게 심미적으로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좀 난 케이스의 상황일 때는 뼈 이식이랑 잇몸 이식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심미적으로 갈 때는 자칫 잘못하면은 또 이도 너무 길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이제 뼈 이식이랑 잇몸 이식을 좀 추가를 해줍니다. 뼈도 여전히 좀 부족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나사선이 조금 노출된 게 보이시죠? 여기 뼈 이식을 이제 같이 좀 해드리고 잇몸 이식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이제 좀 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많이 이렇게 증가한 게 보이죠? 하기 전후 사진 보면은 이때는 푹 꺼져 있었는데 이때는 이렇게 좀 통통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임플란트 이제 임시치아를 진행을 했습니다. 임시치아 진행할 때는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진료실 직원생들은 잘 아시는데 원래의 길이를 좀 그대로 좀 유지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좀 반대였어요. 원래 이가 좀 짧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치아 길이를 오히려 조금 더 살짝 더 길게 해주는 게 좀 더 이쁜 모양이 나올 것 같아서 보신 것처럼 약간은 좀 올려줬어요. 같이 두 개 다. 원래 이제 하나만 임플란트를 하고 이게 반대쪽을 안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다시 보면 위로 올라오면 여기는 안 했으면은 이제 색깔을 맞추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받는 도중에 신경치료 받았던 치아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심한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재신경 치료만 하고 다시 또 크라운을 씌우기로 이제 합의가 된 상태여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둘 다 이제 임시치아입니다. 색깔도 이제 같이 좀 맞추기가 조금 더 용이했죠. 옆에서 봐도 볼륨이 이제 거의 꺼지지 않은 거를 볼 수 있어요. 마무리가 된 사진인데 보면 알겠지만 색 조화도 괜찮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잇몸 라인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원하지 않게 또 치아가 뭐 어느 특정 하나가 길다든지 또 모양이 혼자만 특이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좀 예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옆에서 봐도 잇몸이 거의 꺼지지 않았죠. 거의 꺼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후 사진인데 훨씬 더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예쁘게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과 의사가 진행하는 이제 신경치료라는 게 결국에는 완벽하게 신경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상 이제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신경문관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치아나 환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개발의 여지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신경관 끝에가 뿌리 끝에가 너무 복잡한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뿌리 쪽에 금이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도 뿌리 쪽에 금 갔는데도 신경치료를 진행했을 때 처음엔 좀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좀 안타깝지만 치과 치료에서 이제 의원성으로 우리나라 치과 선생님들은 워낙 실력이 좋지만 좀 더 미흡하게 신경치료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죠. 뭐 대부분은 이제 신경관이 복잡하거나 뭐 뿌리에 금이 간 경우 이게 많고 그냥 가끔은 신경치료가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원장님 치주제 보존술 좀 하세요? 저는 많이 하진 않아서 많이 하시는 강원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사실 주시죠. 저도 많이는 안 해요. 많이는 안 하고 대부분은 이제 발치하고 나서 바로 이제 즉시 임플란트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저도 이제 치주제 보존술을 해요. 임플란트 고정도를 못 잡을 때 합니다. 고정도를 못 잡을 때 치주제 보존술을 꼭 해야 되냐고 여쭤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발치하고 나서 오래 기다리면 뼈가 어느 정도 찹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차게 되면은 잇몸이 많이 꺼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꺼져 있게 되면은 뼈 이식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잇몸을 많이 늘리는 수식을 합니다. 늘리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착치은이 많이 없어져요. 또 부착치은을 새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치료가 좀 복잡하게 변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치주제 보존술을 좀 하게 되면은 잇몸을 좀 끌어당기는 거를 좀 적게 해도 돼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치주제 보존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동시에 식립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임플란트 나사를 우리가 뼈에다 고정 잡기가 조금 어렵다 혹은 좋은 위치에 잡을 수 있는 데는 아예 잡을 뼈가 없다 이럴 때는 동시에 못하고 뼈 이식만 먼저 하는 경우가 있고요.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 뼈가 어느 정도 만들어질지에 대한 게 예지성이 조금 떨어질 경우에는 뼈 이식을 좀 먼저 하고 그냥 만들어진 뼈를 보면서 다시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들도 좀 있죠. 얼마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뼈가 많이 파괴되거나 뼈 이식을 통해서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힘든 케이스에서는 길게는 6개월까지 또는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어느 정도 건강한 뼈라든지 뼈 이식량이 좀 적다면 이제 조금 더 한두 개월 더 적게 기다리는 이제 그런 과정을 저는 거치거든요. 맞아요. 대부분 저도 비슷한 프로토콜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발치를 하고 났을 때 이제 뼈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이루어지냐라고 보면은 2개월까지는 연조직의 치유만 일어납니다. 뼈의 치유는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뼈의 치유는 사실상 3개월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3개월부터 뼈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가 돼서 6개월 정도가 지나야지 어느 정도의 뼈가 미성숙한 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자리를 잡아요. 완벽하게 뼈가 됐다라고 하는 시간은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잡는 게 맞아요. 제가 뒤에서 강원장님 상담하시는 거를 들어볼 때가 있었는데 보통 환자분들이 좀 니즈가 있을 때 잇몸 이식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이를 뺐을 때 연조직이나 뼈의 그런 파괴가 심해가지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상당히 떨어지는 심리적인 결과가 나타날 때도 강원장님이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잇몸 이식이랑 뼈 이식은요 심리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분야예요. 잇몸의 형성을 만들 때는 뼈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근데 뼈로만은 부족한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아요. 일단 이거는 뼈도 없고 잇몸도 얇은 거예요. 뼈가 없는 상황에서 잇몸까지 얇으면은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치은이 퇴축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보기 싫게 되죠. 잇몸이랑 뼈가 이렇게 이식이 제대로 안 된 경우들은 치아가 길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푹 꺼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우리 치아랑 좀 달라가지고 치아는 우리가 이제 다발골이라고 해요. 번들본이라는 거를 딱 품고 있는데 임플란트로 넘어가면 그런 뼈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좀 꺼지게 돼요. 그래서 뼈 이식을 많이 해도 어느 정도는 또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데 꺼지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잇몸이 환자분이 원래 갖고 있는 잇몸이 두껍다고 하면은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잇몸이 좀 얇아요. 띡 바이오 타입이랑 띵 바이오 타입이 있는데 얇은 치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잇몸 이식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쁘게 좀 하려고 하면은
저도 좀 이제 고쳐할까 원장님 좀 궁금한데 보통은 어느 정도 사용하시게 하시나요? 뭐 어떤 상황에서 임시 보철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수술적으로 이렇게 잇몸을 복구시키는 거는 우리 강 원장님이 굉장히 이제 전문적이고 간단하게 이렇게 거침없이 말을 해서 그렇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고 고난도의 지금 작업을 잘 된 것들을 또 보여주신 것도 있어요. 보철가 입장에서는 잇몸을 수술적으로만 완벽하게 심미적으로 마무리하기는 어려운 경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잇몸을 이제 몰딩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잇몸에서 보철이 올라오는 부분이나 또는 잇몸하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부분에 모양을 조절하면서 잇몸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잡아가는 거를 치은 몰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러면 짧게는 몇 주에서 이렇게 2달까지 아, 2달까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술적으로만 잡아주는 형태에서 대부분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수주 정도 보통 수술로 많이 제가 커버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한 몇 주 정도 잇몸을 약간 임시 치아로 이렇게 좀 잡아가고 그 다음에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간단한 경우들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최종 부착까지. 잇몸뼈가 손상이 많다든지 또 잇몸 살이 워낙에 얇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나는 데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고 임플란트 심으면서 바로 임시치아하고 이런 경우들은 10달 만에 끝나는 경우들도 있죠. 알치와 보존술을 치조제 보존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힘입하면서 또 연조직 이식을 하고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소요가 되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치은 몰딩도 좀 하고 한번 잇몸을 좀 자리 잡게 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발치아 보존술에서 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승립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환자분이랑 임시치아를 보면서 만족스러운 이 외형이 나올 때까지는 또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빨리 하는 것보다 좀 예쁘게 완벽하게 하는 저는 좀 방향을 좀 더 추구했기 때문에 한 7개월 정도를 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간을 충분히 드릴수록 네, 예쁜 결과가 네, 맞아요. 심리 쪽에서는 특히나 그 이번에 유럽 학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심리 쪽은 특히나 그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 공식적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또 앞니 임플란트와 그 잇몸 이식, 그 다음에 또 뼈 이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또 이번에는 이제 수면이랑 관련된 또 전신질환 환자분들이라든지 또 이런 거에 대한 또 얘기를 좀 돌아보겠습니다.